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에 숨겨진 진실. 기업 공시 완벽 분석을 통해 이기는 투자의 법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투자의 시작은 공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투자에 있어서 공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쏭달쏭한 공시도 이분과 함께라면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죠.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형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죠? 시청자분들께는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희일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죠? 혹시 뭐 물리신 종목이 있습니까?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1대1 과외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힘을 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알찬 내용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간밤에 미 증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요,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살펴보면 0.52%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26%, S&P 500 지수는 1.15% 하락했습니다. 모두 파란불을 켠 채로 마감을 한 모습이죠. 장중에 더 위험 선호 심리를 위축시킨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대였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봉쇄 악재가 재부상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번졌던 건데요. 이에 우리 증시도 오늘 어느 정도 하락 출발이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17% 하락한 2312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97% 하락하면서 751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597억 원의 물량을 팔고 있고 코스닥은 1637억 원의 물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개인만이 물량을 열심히 담아내는 모습이네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2천억 원대의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대별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요. 시작은 0.4% 하락한 채로 출발했습니다. 2330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10시대에 접어들면서 최저지수 2310선 터치하고 지금은 소폭 올라와 있는 모습이네요. 2311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은 0.63% 하락한 762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죠. 10시대에 접어들면서 최저지수 750선 터치하고 지금 살짝 올라온 채로 751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파란불 켠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기업 마힌드라의 전기 SUV에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40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반면 기아는 오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에 오늘도 이렇게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품목의 허가 기대감에 오늘도 빨간불 켠 모습이죠. 1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간밤에 미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기술주들이 3%대와 2%대의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그룹주들의 영향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LNF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첨보까지 테슬라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아서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약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LNF는 3%대의 하락률을, 에코프로비엠은 2%대, 첨보는 3%대의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펄어비스도 3%대 하락률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L7B가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1.23% 상승하면서 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항암 치료제인 리보세나립의 기술 수출은 없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황 흐름 잠깐 살펴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오늘장 흐름 자체도 사실상 뭐 어제 저희가 좀 이야기 드린 것처럼 13일 좀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이 국내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전격 예고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빅스텝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26일, 27일 미국 연준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은 결정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 기업공시연구소 회원님들께 계속 이야기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뭐였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빅스텝 한다, 자이언트 스텝 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 좀 되어 있었고 시장도 사실상 반영 효과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310선 형태에서 지금 장 흐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 750선 지켜주고 있는데 시초 장세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2300선이 좀 이탈됐던 흐름도 있었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700선이 한번 이탈된 흐름이 있었어요. 네. 비교적 한번 매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파급됐던 효과에 대해서 오히려 공포감들은 좀 다소 좀 완화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뭐 장세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있는 것보다 그게 다 좋다. 그럼 언제쯤 회복이 될 것인가? 언제쯤 추세가 좀 바뀔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7월 한 3주차 좀 지나고 나서 변곡점이라고 했어요. 미국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단행 이후에 기저효과에 따라서 한 차례 낙폭 조정이 좀 있을 것이고 8월 초에는 저는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그래도 간만에 훈풍이 있다면 8월 초가 좀 되지 않을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비교적 좀 견고한 실적을 기록했던 그런 종목들로 하여금 매기가 유입된 현상. 이게 이제 장을 좀 이끌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고요. 반대로 오히려 2분기 실적 지표가 좀 악화된 기업들은 어닝 쇼크, 즉 주가의 추가적인 조정 요인이 있을 것이다. 네. 이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뭐 8월 14일 날 반기 보고서 제출 시점 1주 또는 2주간 전후로는 주가가 좀 급등했던 이력들이 실적 수반 종목들이 대부분 이 급등의 어떤 요인들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실적 시즌에는 실적 관련된 이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상대적으로 장사를 잘했고 예상치보다 상회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좀 기록했던 이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기대감이 반영된다는 점,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14일 반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이 시점에 그래도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FOMC 정리회의를 앞두고 투심이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100bp 인상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3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6월 CPI가 9%를 돌파할 경우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흔들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이 CPI에 따라서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번에는 사실상 그 이상을 좀 결정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CPI 소비자 물가 지수 9%대는 좀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지난번 6%를 좀 상회했었죠. 저는 이번에도 6%대 이상 9%까지는 좀 아니죠. 한 7%에서 8%. 8%도 좀 많이 봤는데 7%에서 7% 후반대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6월달 대비해서는 5월달 대비해서는 그래도 6월에 CPI 지수가 조금 상회하는 어떤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 요인이 사실상 이 6월에 자이언트 스텝 단행 이후에 바로 이 물가 인하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좀 단행한다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지표가 이 하얀 곡선을 좀 그리는 시점, 이 부분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하거나 금리 기준금리를 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조치가 좀 있지 않을까. 오늘 환율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환율 차트 잠깐 보면 오늘 1313원이에요. 최근 기준에서는 좀 우려감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6개월 대비해서는 뭐 최고치인데 제가 좀 강조드렸지만 지금 1300원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환율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 공시메이트 시황에서도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금통위에서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좀 빅스텝 단행을 하면 이 이후에 환율은 재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과의 기준금리에 대한 단차갭이 조금 있어요. 미국도 자이언트 스텝 단행은 우리도 빅스텝인데 다시금 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금리에 대한 갭차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논의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의 어떤 단차를 좀 메꾸는 관점에서는 환율 전망은 좀 다소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신 환율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금리 인상 여부기 때문에요.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공존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중국발 코로나19 봉쇄 악재가 시장을 또 덮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에서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더 강력한 변이가 발견됐다면서 다시 봉쇄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의 역풍은 사실 중국만의 현상은 아니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확진 사례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재확산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최근 매체에서도 좀 뭐 더블링 현상이라고 하죠. 확진자 네. 수가 좀 2배 가까이 또 증가를 하고 있고 오늘도 3만 명대 돌파했다고 했는데 아직 뭐 중앙 정부에서는 다시금 거리두기 조치 뭐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사실상 이거를 엔더믹, 즉 풍토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치사율, 이 고위험군의 치사율이 만약에 점점 높아진다면 사망률 통계 관점에서 이게 좀 사람의 어떤 목숨을 좀 앗아갈 수 있는 확률 비율이 좀 높아진다면 강력한 봉쇄 조치나 이 다른 대안에 대한 방역 체계를 좀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중국은 다소 좀 폐쇄적인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 백신의 보급 접종률도 상당히 좀 빨랐어요. 네. 물론 좀 뒤늦게 접종률이 좀 시작이 됐지만 글로벌 전 세계 국가들과 좀 견주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비교적 접종 속도나 전체적인 지금 뭐 이 감염 이 집단 면역 체계도 좀 더 활성화되어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는 최근에 뭐 우리 좀 인식도 이 코로나19 다시 걸리면 조금 이게 조금 감기보다 좀 센 네, 맞아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한 일주일 정도 다시 격리를 하면 되는구나라고 인식이 좀 되어 있죠. 네. 과거보다는 좀 공포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안전 불감증으로도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나니까 코로나19 관련된 이 테마주들이 다시 순환매 장세에서 또 이 시세를 좀 내고 있어요. 이게 뭐 온라인 교육 관련주, 그 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임상 모멘텀을 갖고 있던 종목들, 진단키트, 마스크, 뭐 손소독제 등등등인데 이게 지금 관점에서는 사실상 오랜 기간에 고점을 찍고 다시 저점 구간에서 오래 형성되어 있는 이 테마주가 일회성으로 좀 도는 이 요인이지 이게 다시금 여기서 사면 또 충분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오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좀 뜯어 말리고 싶고 사실상 너무나 기대감에 순응해서 고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실적 수반이 전혀 없는 종목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촉수 엄금이다.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 대형주를 지금 모아가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아직 국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적인 부분은 2020년도 3월의 기저효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아직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실적이 수반되는 주가 상승만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는 다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이미 엔데믹으로 인식이 되면서 과거보다 공포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과 또 내일장의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시초장세 대비해서는 지금 이 오후장 접어들면서 좀 낙폭이 좀 더 확대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코스피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 시작 지점 대비해서는 좀 완만한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지만 저는 오늘 뭐 2, 3%대의 낙폭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장세 흐름은 아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2%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구 안에서는 그래도 오후장은 지금 현재의 어떤 하락 추세에서 조금 당분간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내일에 대한 어떤 공포감들이 시장의 우려감으로 좀 반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등 요소는 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낙폭을 확대할 만한 또 요인도 아니다. 오늘은 지금 코스피 잠깐 볼게요. 코스피의 경우에도 한 1.1%대, 코스닥 한 2%대 현재 뭐 하락 흐름 기조 안에서 좀 유지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후장과 내일장에 대해서는 뭐 반등의 요소도 없지만 낙폭이 더 심화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망세를 유지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의 시황 흐름과 또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시를 제대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수상한 공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시작합니다. 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7월을 분할 기일로에서 SK케미칼로부터 물적 분할로 설립됐으며 2021년 3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과 생산 및 판매, 지식 재산권의 임대 및 CMO와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백신의 생산 기술 및 생산 플랫폼을 바탕으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자체 생산 백신 제품 18%, CDMO 용역 매출 80%, 기타 매출 2%로 구분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백신 생산 시설인 L하우스를 경북 안동에 완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수주 계약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CMO 및 CDMO 사업을 본격화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백신 개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개발해서 지난 6월 GBP510, 품목명으로는 스카이코비1의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9,290억 원, 영업이익 4,242억 원, 당기순이익 3,55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5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89.8%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최근 공시, 바로 어제 공시가 하나 있었고요. 최근 히스토리를 좀 보면 어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상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태국 제3상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있었는데 하단 내용을 좀 보면 5월 23일에 제3상의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했고 이게 승인된 이 공시거든요. 히스토리를 먼저 좀 보도록 하죠. 5월 23일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부스터샷 태국 제3상의 임상시험 계획의 신청. 임상 3상 시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좀 물어보는 것이죠. 임상시험의 제목은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인 450명을 대상으로 면역 증강제 AS03을 이용해서 사스코브2 제조합 단백질 나노입자 백신 GBP510 이게 SK
스카이코비언이죠. 이 파이프라인 명인데 면역 원성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기간 평행 비교 관찰자 눈가림 활성대조 무작위 배정 2단계 제3상의 임상시험을 신청한 것입니다. 임상시험의 단계는 제3상의 임상시험이고요. 2022년 5월 19일에 신청을 좀 했는데 임상시험의 승인 기관은 태국중앙연구윤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 부스터샷의 효용성을 좀 입증할 수 있게 임상 3상 시험을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한 것이고요. 바로 어제 승인이 났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GBP 510 부스터샷 태국 제3상의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된 것입니다. 하단 내용 똑같고요. 제3상의 임상시험이 좀 본격화될 예정인데 신청일은 2022년도 5월 19일에 임상시험에 대한 신청 일자가 있었고 7월 6일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태국중앙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이 좀 된 것인데 GBP 510의 부스터샷 접종 후에 면역원성에 그리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기대 효과는 GBP 510은 면역증강제 AS03을 사용한 사스코브2 제조업 단백질 나노입자 백신으로 기초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는 면역 반응을 부스터샷을 통해서 향상시킴과 동시에 충분한 안전성이 기대된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게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를 우리가 1차, 2차 접종까지 좀 받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스카이코비언이죠. 이 SK바이오스가 최근에 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 1호 백신 승인을 좀 허가받은 바 있었죠. 네. 이 약물을 태국에서 부스터샷으로 좀 사용하고 이에 대해서 임상시험의 어떤 효과까지 확인하는 이 절차를 좀 수행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만 18세 이상의 45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부스터샷을 이제 접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충분한 이 면역 항체를 보유하거나 면역원성 이 결과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좀 평가해서 여기서 유의적인 결론을 도출해낸다면 즉각 부스터샷으로도 접종 가능한 해외 시판허가가 가셔야되는 공시입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또 보면 6월 29일자 공시를 좀 볼게요. 자, 이 내용 좀 매우 중요한데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언 GBP 510입니다. 스카이코비언이라는 이 상호명으로 이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대상 질환은 사스코브2 감염에 의한 코로나19 질병 예방입니다. 즉 코로나19 이 백신이죠. 신청일은 2022년 4월 29일에 품목 허가 신청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6월 29일 날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최종 승인 허가가 된 것입니다. 스카이코비언 기초 접종 후에 코로나19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중화항체가 유도되었고 안전성 프로파일 역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열에 안정하여 냉장 유통이 가능한 스카이코비언의 특성은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스카이코비언은 현재 부스터샷 임상을 통해서 중화항체의 반응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이 태국에서는 임상 3상 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품목 허가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잠잠해진 모습이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2분기 실적에 그렇다면 많은 영향을 미쳤었을까요? 1분기 실적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비교적 좀 양호한 실적을 좀 거뒀는데 2분기에는 사실상 4월 중순부터 방역 체계가 좀 급격하게 좀 이 변화가 됐죠. 네. 확진자 수도 크게 좀 감소됐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19에 좀 한 차례 좀 감염됐다고 봐도 좀 무방한 그런 집단 면역 체계는 좀 구성됐다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상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면역 체계, 즉 항체 반응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추가적인 어떤 접종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지속됐던 시점이 좀 상당히 좀 지났다는 관점이죠. 네. 최근에 리포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그 컨센서스, 즉 예측보다는 좀 하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의 백신 성장이 제한적이다라고 좀 예측을 한 거죠. 즉 확진자의 수가 추가적으로 좀 증가된다고 해서 백신을 우리가 치료제처럼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거쳐서 상당수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최근에는
3차 접종도 우리가 좀 많이 맞았었죠. 네.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금 확산세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 4차 접종도 좀 검토해야 된다. 자, 이런 뭐 전망들은 좀 나오고 있지만 네. 현재 관점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어떤 백신 접종 권고가 아니라면 추가 수익이 부과될 수 있는 어떤 즉 이 정점은 좀 지났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2분기 실적이 좀 다소 좀 감소할 것이다. 2분기 매출이 15.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좀 예측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7.7%가 감소될 것으로 좀 예측을 한 겁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0.6% 그리고 129% 실적은 좀 늘어날 것인데 이게 올해 1분기 누계치로 좀 보면 1분기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백신의 어떤 위탁 생산 규모가 좀 크게 증가됐었죠. 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카이코비언의 양산을 지금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제3국의 백신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사실 코로나19가 이 확산됐던 정점을 좀 지난 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어떤 이 판매율 증가의 관점에서는 조금 이 성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계속 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의 성장세를 보여주려면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mRNA 등의 새로운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다죠. 네,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 내용 좀 보면 회사는 지금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이 최근에 정기 보고서를 보면 사업의 내용 중에 개요와 뭐 주요 제품 서비스 내용을 좀 보면 좋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 부분은 회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개요 부분이 좀 있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노바백스의 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 위탁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고 지금 이 회사 스카이코비언에 대해서는 임상 3상 데이터를 확보해서 국내 식품의약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건 1분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판매는 가능한 거예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은 가능한데 네. 해외에서 품목 허가 승인이 되고 나서 제3국의 가격적인 메리트나 유의성이 오히려 다른 기타의 백신보다 오히려 좀 더 훌륭하다면 추가적인 어떤 부스터샷 어떤 접종의 이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이 단계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태국에서는 임상 3상 부스터샷의 효용성을 좀 입증하는 임상이 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주요 제품 서비스를 보면 이 회사의 가장 큰 관점은요. R&D 투자 이후에 L하우스를 완공해서 세균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유전자 제조합 그리고 단백 접합 백신 등을 이 대부분의 기반 기술 생산 설비를 보유해서 세포 배양 독감 백신 등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한 코멘트인데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으로 끝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회사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이 위탁 생산 공정은 이미 입증을 했어요. K바이오의 위탁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이 글로벌 대형 파마사, 제약사들이 이미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추가 다른 여타의 어떤 파이프라인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요소는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생산 캐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약품을 언제 어디서 수주받아서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트랙 레코드가 좀 올라갈수록 오히려 이 밸류에이션 가치가 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 폐렴 구균 백신 그리고 SP020개의 가치 확보에 따라서 코로나19의 이 백신 위탁 생산 이후에는 폐렴 구균 백신 그리고 SP020에 대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위탁 생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신에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다가 폐렴 관련된 신약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보면 뭐 전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뭐 너무나 주가가 지금 삼중바닥권이었죠. 주가의 어떤 바닥권 영역에서 뭐 삼중바닥입니다. 더 이상 뭐 얼마만큼 더 빠져야 되냐. 자, 이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상장 당시의 최초 구간보다 오히려 주가가 좀 하회했어요. 자, 신저가 부분이 바로 여기였으니까 6월 23일 95,100원까지 하락한 이 구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 하락이 사실상 이 정도까지 여파가 있느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위탁 생산에 대한 어떤 실적 기조가 영업 적자 부분도 아니고 돈을 꾸준하게 좀 벌고 있는 관점에선 창출된 현금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안할 수 있다면 위탁 생산이라는 게 꼭 코로나19 백신으로만 우리가 결부짓는다는 것이죠.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추가 위탁 생산이나 기술 개발까지 영위하는 위탁 생산 방식을 고려해 나갈 때는 이미 이러한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의 경험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이 수주가 추후에 좀 이어진다면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낙폭 과대 구간,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도래됐다라고 좀 봤는데 좀 더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구간까지 도래된 구간 여기였죠. 98,000원에서 11만원 구간. 98,000원에서 11만원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최근 시그널 자체가 바로 이 부분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예측된 시그널. 자, 이건 뭐냐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단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인데 지금 사실 매수하기는 저가형이긴 하더라도 코로나19 테마에 순응해서 매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오히려 기회를 다시금 준다면 이 구간이 맞다. 98,000원에서 11만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살짝 주가가 올라오는 모양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테마로 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위탁 생산의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십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98,000원에서 11만 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투자하시는 데 전략 세우실 때 투자 관점으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죠. SK바이오사이언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항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세아메카닉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9년 9월에 설립돼서 2022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TV 거치 장치와 자동차 및 2차 전지 부품 제조에 필요한 친환경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을 바탕으로 자동차 및 2차 전지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2차 전지 부품과 ESS 부품, 전기차 부품, 수소차 부품, 내연기관 부품으로 구분됩니다. LG전자와 협력 관계를 맺은 후 기구 관련 기술 흡수 및 디스플레이 기기의 거치 장치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다수 등록하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엔드플레이트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1,047억 원, 영업이익 53억 원, 당기순이익 6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5%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2.2%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아메카닉스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수시공시 의무 관련사항 공정공시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수주계약에 대한 이 예고편이죠.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시공시 의무 관련사항 공정공시입니다. 공정공시의 대상 정보는요. 전기차용 보조배터리 케이스 커버의 공급계약 체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세방 리튬 배터리고요. 2022년 7월 6일부터 2030년 12월 말까지 납품하는 조건입니다. 전기차용 보조배터리 케이스 커버고요. 공급 판매 지역은 전남, 광주, 광역시 소재입니다. 예상 계약 금액은 297억 원입니다. 참고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예정 수량의 공급 단가를 적용돼서 산출한 것이고 계약 체결 일자는 양사 간의 실제 계약 체결일입니다. 상기 계약의 내용은 향후의 경제 여건이나 공급 수량 변동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현 계약서는 기본 계약서의 형태로 향후 PO 발행 후에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될 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당사는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거래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밝히는 곳인데 최근에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지금 이 계약이라는 게 단순한 가계약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잘해봅시다라고 해서 공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실제 납품을 근거로 해서 정식적인 PO, 발주에 기재된 단가, 수량까지 이 명기된 데이터들이 나온다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주 공시로 좀 공시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수주 공시 관련된 이 공시 의무 사항은요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네. 수주 공시의 예고편이었는데 최근에 오늘 297억이 있었고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한 1,989억 원에 해당되는 공급 계약 2건이 있었습니다. 5월 30날 2건이 있었는데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체 1,025억 원을 2031년 12월 말까지 납품하는 계약이 있었고요. 5월 30날 전체적인 2030년 12월 31일까지 963억 원의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을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계약 상대방의 자회사에게 납품하는 전체 이 수주 잔고가 누계치를 보니까 1989억이에요. 1989억 원에 지금 298억 전체적으로는 한 300억이니까 2,200억 정도 2,250억을 좀 초과하는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2030년도까지 이게 일회성으로 올해부터 다 잡히는 게 아니라 네. 2030년도면 한 많게는 한 7년에서 8년에 걸쳐서 이 매출이 산입된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회사는 365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 건물과 시설물, 설비를 투자 결정을 했는데 회사 자기 자본의 61.3%에 해당되는 수치였고요. 투자의 목적은 수주 증대에 따라서 생산 시설을 확보한다. 이미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하게 된 상황이죠. 네. 즉 앞으로의 물량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생산 시설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가 예측 관점에서 2024년도 6월 30날 준공이 된다면 2024년도 3분기부터는 시제품 또는 초도 물량의 양산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이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관점이면 2022년도에 내년인 2023년도부터는 세아 메카닉스가 고성장 국면에 좀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전체 캐파가 회사의 매출액이 2천억 정도의 사이즈가 좀 증가되는 회사의 업사이드 요건이 충분해지는 구간이 2023년도부터 좀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세아 메카닉스 제가 전체적으로 한 최근에 한 3번, 4번 정도 좀 방송을 통해서 집중 점검을 좀 해드리고 있었어요. 지금 잠깐 차트를 좀 보면 5월달 제가 요 구간 기억을 했는데 지금 5월 24일, 5월 29일 한 요 구간이었죠. 지금 이 구간에 매수 요 구간 단기 고점 형성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까지 있었는데 네. 최근에도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사실상 세아 메카닉스가 현재 실적적인 측면에서 반영 효과는 좀 크지 않지만 점진적인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이 여파가 2024년도 추가적인 생산시설이 좀 준공됨으로 인해서 양산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이때는 회사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이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정말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그런데 설립 초기에는 주로 전자부품을 만들다가 2012년에 자동차 부품 시장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새로운 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 전자제품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소재를 흡착시켜서 만든 이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류예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 회사 매출 포지션이 아직은 그래도 전자 매출향 비중이 좀 큽니다. 네. 2022년도 1분기 기준으로 좀 봐도 전자 매출 부분이 65.8% 그리고 자동차 매출이 33%인데 지금 LG전자향 전자 부품 매출 부분이 65.8%로 기록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증가 추세에 주목을 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현대차의 납품 비중이 좀 더 커지게 된다면 자동차 매출 부품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관점에서 회사의 실적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여기 하단의 내용을 보면 회사는 자동차 2차 전지 사업 부분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을 바탕으로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의 다양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5가지 품목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첫째가 이제 2차 전지 부품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엔드플레이트입니다. 자동차 부분 내 당사의 주력 모델 엔드플레이트 부품은 전기차의 2차 전지를 이 전기차 2차 전지 부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2차 전지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커버 역할을 한다라고 좀 밝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ESS 부품입니다.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부품은 에너지 저장 장치의 커버 보호 기능을 영위하고 있다. 전기차 또 다른 부품 DS 케이스 부품과 전기차 2차 전지의 직접적인 보호 역할을 하는 배터리 모듈을 탑재하기 위해서 배터리 팩 부품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품 7종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수소차 부품, 내연기관 부품. 점진적으로는 지금 회사는 자동차향의 어떤 이 매출 포지션이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 이외에 이 신성장 동력으로 보여지는 2차 전지향, 전기차향 부품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잠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세아 메카닉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셀 케이스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 공장 신설 등의 이슈로 주목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기업이 함께 하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LG 전자의 전통적으로 오래된 협력사입니다. 1차 벤더사인데 주력 제품이 사실상 가전량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회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 부품에 대한 어떤 자동차 부품 쪽에 납품했던 비중을 전기차 부품으로 선회했던. 자, 이게 뭐 엔드플레이트라는 이 부품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회사의 주력 모델로 성장 중에 있다. 엔드플레이트는 2차 전지 배터리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커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통형 배터리에 적용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거의 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LG전자의 이 납품 1억을 바탕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어떤 사업 역량들 좀 더 확장해 나간다면 세아 메카닉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과 더불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기대되는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세아 메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신주 상장 이후에 주가는 저점의 형국까지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이었고 제가 5월 달에 방송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구간이었는데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구간에서는 이 박스 상단에 위치를 좀 하고 있지만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5,000원에서 6,200원 구간, 5,000원에서 6,200원 구간에 돌입되면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비중을 늘려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포트비전 10%의 분할 매수기를 좀 제시해 드리고 지금도 추세적으로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맞습니다. 맞는데 추가적인 지수의 하방 경직성들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저는 6,200원을 한 차례 좀 깰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매수 구간 5,000원에서 6,2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수주 계약에 따른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는 선 반영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고성장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지금도 주가의 흐름이 괜찮기는 하지만 6,200원이 한 번 더 깨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5,000원에서 6,2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세아 메카닉스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요,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입장해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 드리니까요. 노란톡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세계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방송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